5천이 이제 하방이었는데 이제 6천이 하방이 될 수 있고 7천까지 뛸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너무 급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데이터를 봐도 대한민국 주가 지수 지금 상승은 굉장히 사례가 없을 정도로 가파르죠. 네, 그러니까 실제 이제 투자하는 각 개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곤혹스러울 텐데, 그러나 압도적 다수가 이제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 6천도 뚫고 올라가는 거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이게 당분간 더 지속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게 한번 출렁하면서 다시 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까? 계속 올라가지는 못하겠죠. 예, 예. 뭐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어떠한 저 상승세도 결국 뭐 내려오는 게 있고 다 출렁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추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추세가 이 상승하는 추세냐 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예. 우리가 산을 타더라도 이 항상 봉우리를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그게 저 꼭대기까지 가는 추세인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추세인지가 중요하잖아요. 예를 하나 들면 제 이제 대학교 과 친구들 중에 개인 투자자지만 뭐 거의 프로들이죠. 네.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최근 한 6개월 동안 많이 잃었어요. 그렇습니까? 놀랍죠? 예. 네, 많이 잃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 이거 그 친구들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투자를 한 분들이 많은데 너무 올라왔다 해서 많이 팔았거든. 그런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더 들고 있자 해서 들고 있었는데 이제 떨어지니까 그 개별 주식도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상승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그때는 이제는 내려간다 해서 판다. 하여간 각자는 다 다른데 많이 알수록 최근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놔두는 사람이 많이 벌었죠. 네. 연령을 보면 70대 이상이 제일 많이 벌었어요. 이재명이 만들어낸 온 주가의 상승이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0%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죠. 네. 이제 우리 경제 전체의 어떤 실력이나 이런 건 이만큼의 가파른 주가 상승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그만큼 그간에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지금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제도적인 측면이 한국 주식을 디스카운트한 측면이 많았다. 근데 그걸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이것을 바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는 게 올라간 측면들, 이제 이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정치의 역할이죠. 그 유명한 워렌 버핏 회장의 말씀을 좀 소개를 하면,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정도의 엄청난 화랑이 25년 전에 있었어요. 네. 우리는 그때 IMF 직후에 이제 IMF를 빨리 그때 김대중 정부가 잘했고, 그리고 소위 이제 닷컴 열풍이 불었죠. 인터넷 혁명. 네. 그게 이제 미국에서 시작됐죠. 우리는 그 열풍이 한 2년 갔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먼저 시작돼 가지고 그 열풍이 한 3년, 4년 갔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데 이게 3년, 4년 지속되면서 이렇게 오르니까 그때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엄청난 기업들이 나왔고, 지금 우리가 25년 전 이 현재를 돌이켜 보면 그게 혁명이었다는 걸 알죠. 인터넷 혁명. 그리고 미국은 이제 파이낸셜 혁명, 금융 혁신이 있었고, 돌이켜 보면은 쉽지만 그때는 그때 있을 때는 모르는 거거든요. 네. 언제 팔아야 되느냐. 그때 이제 워렌 버핏은 한 3년 정도 오르니까 전부 다 현금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도 이제 좀 총기를 잃었다. 네. 했는데 결국 워렌 버핏이 현금화하고 6개월 후에 그 거품이 꺼졌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연준 이사회의장 앨런 그린스펀 회장이 irrational exuberance, 비이성적 과열이다라고 경고했죠. 그리고 이제 쿨링 다운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잘 했죠. 예. 그때 이제 투자자인 워렌 버핏 회장이 이제 이게 꺼지니까 뭐라고 했느냐. 봐, 내 말이 맞지? 이제 이런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잘 보고 신중하게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until tide goes out, 썰물이 빠지기 전까지는 누가 빨가벗고 헤엄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러니까 썰물은 조만간 빠질 수 있으니 빨가벗고 실력도 없는데 부안해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내가 했잖아. 이제 제가 워렌 버핏의 그 경고가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염두에 두고
하셔라. 사실 부동산 대한민국 특히 서울 분들이나 강남에 집을 사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부동산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그간의 모든 정부가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고 뭐 담당 국토부 장관이나 기획재정부 또는 금융위원회 이런 데서 뭐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하면 그거 시도 안 먹혔거든요. 다 계산은 시장이 훨씬 빨리 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루에도 뭐 4번, 5번씩 거의 전쟁 치르듯이 하니까 그게 계속 되니까 그리고 계속 새로운 조치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다주택자를 이제 세금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대출을 이제 규제하겠다. 그리고 바로 움직이고 이제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거에 대한 전략적인 어떤 방향 이 레버리지를 완전히 제도적으로 조정하겠다. 다 레버리지로 하는 거잖아요. 빚내 갖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책적인 또 이제 이게 발언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이 프로들 부동산 투기꾼들이지. 이 프로들이 마음을 바꿔먹고 있다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보유세 정책도 곧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지 모두 다 자유다라는 겁니다. 직접 팔으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다주택을 보유하든 보유할 수 있든 그것은 당신들의 자유입니다. 이런 글을 통해서 곧 보유세 정책도 나오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매물의 1.5배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 10월 첫째 주부터 보유세를 때리고 양도세는 낮춰야 된다. 그리고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해야 된다. 그래야 결국 잡힌다. 다주택 아무리 때려도 안 잡힙니다. 과거에 다 했고. 지금 다주택을 때리는 거는 잘 하시는 건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다음 목표는 똘똘한 한 채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말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시장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언론 보도는 어제 나온 건데 대통령의 그 이제 가장 중요한 참모라고 하는 이한주 교수 네. 가천대 그 경제인문사회연구소 그 이사장. 정책교육위원장 하셨죠. 예. 이제 그분이 어쨌든 간에 뭐 가정교사 비슷한 멘토다. 또 그분이 뭐 경제학 교수고. 근데 이제 그분이 또 정책 특보가를 맡고 있어요. 예. 그분이 일부 그 신문에 그 인터뷰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보유세를 때려야 된다. 양도세는 낮춰야 된다. 딱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그것을 가장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시는 분의 입에서 구체적으로 그 말이 나왔다 하는 거는 지방선거 이후가 또는 그 전에라도 보유세를 때리겠다 하는 것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고 시장은 이런 데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